지난번에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선 후보도 인공지능 산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쉽지가 않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그런 생각하는 방식을 못 바꿨다. 그래서 보안, 사이버 보안에 투자를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 업그레이드 대에 거의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보안과 업그레이드는 처음에 출시할 때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출시를 하면은 그냥 유지 운영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안 바꾸면은 인공지능 산업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근본에는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크랙 버전이라 그러죠. 이 불법으로 복제해서 쓰는 것을 단속한 지가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오랫동안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 인식에 소프트웨어는 공짜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데 오늘은 이 대부분의 예측이 인공지능으로 일자리의 성격이 무지만이 바뀔 거고요. 앞으로 5년 이내에 한 40%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은 바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문제 때문에 일자리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생각에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을 왜 씁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생성형 AI가 난리다. 그러면 유행 쫓아서 투자를 하면요. 기술에 투자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100% 망합니다. 이 기술을 왜 써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을 왜 쓰냐 이거죠. 지금 거의 80%의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채택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미 채택한 회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인공지능을 왜 채택하느냐. 대부분 비용 절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하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회사는 망합니다. 왜냐? 지난번에 살펴본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거는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요. 그것을 증강이라 그러죠. 오그멘테이션. 대체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일을 증강시켜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들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일. 이것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그래서 남는 시간과 리소스를 갖고 인간은 더 큰 단계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인공지능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재교육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업스킬링, 리스킬링이라 그러죠. 업스킬링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더 고난이도 기술을 배워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요. 리스킬링은 재교육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저희가 PD지만 지금 교수를 하는 거가 리스킬링에 해당되죠. 어쨌든 업스킬링이든 리스킬링이든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기업도 요즘은 이 투자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방송국에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딱 10년 됐죠. 10년. 그 당시만 해도요. 2014, 15년만 해도 아직 방송국들이 시장에서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못했지만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넷플릭스가 이 기존 미디어 시장을 잡아먹기 시작한 게 2018년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미래 전략,
이 방송 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1년 동안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때 느낀 것이 이 업스킬링, 리스킬링, 직원 재교육이다. 직원 재교육을 못하면은 어떤 전략이라도 성공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깨달아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디지털 기술은 산업화 시대하고 다릅니다. 게임의 장이 바뀌는 거예요.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죠. 야구를 하다가 축구를 한다고 보면 돼요. 축구를 하다가 격투기를 한다고 보고요. 격투기를 하다가 육상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속 종목이 바뀌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는 그 게임 갖고 야구 선수는 평생 야구만 하는 건데 지금은 야구를 하다가 갑자기 축구를 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게임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배우지 않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교육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산업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냐? 뭐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인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업은 그 인재들을 데려올 능력이 안 됩니다. 일단 게임의 법칙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게임을 아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회사한테 갈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구직자는 취직할 데가 없어서 난리고요. 고용주는 뽑을 인재가 없어서 난리고요. 서로 격차가 생겨버리죠. 점점 더. 이 문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의 법칙이 바뀌는데 계속 옛날 게임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 연수원들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옛날 게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거기서 역량을 높일까가 그렇게 회사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거든요. 게임의 장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방송국에 디지털 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1년 동안, 방송국의 PD, 기자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어놓고 디지털 게임에 대해서 다 배운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서 현장 학습도 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마스터를 한다. 그래서 1년에 한 100명씩 5년만 키우면 500명이 생긴다. 그 당시에 방송국 KBS의 직원이 한 6,000명 됐거든요. 500명만 키우면 이 사람들이 앞에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든지 뚫을 수 있다. 뚫을 수 있고 다른 직원들이 쫓아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현장에 있는 임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하는 것도 바쁜데 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안 보내더라고요. 제 능력이 안 된 거죠. 그걸 설득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 능력 갖고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제 능력이었고, 그때도 배웠죠. 이게 혁신은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치밀하게 짜고 전략을 짜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 산업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이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재교육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인재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고 지금 그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나와봐야 이 학생들이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10년 걸립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이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인공지능 산업은 키울 수가 없다. 특히 저는 노조, 특히 큰 기업 노조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조, 그리고 운동권, 시민단체 문제가 많지만 기여한 게 훨씬 많습니다. 운동권, 시민단체가 없었으면요 민주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가 없었으면요
경제 권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 권력자들은요,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고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노조와 경제 권력을 막는 것은 노조가 했고요. 정치 권력을 막는 것은 운동권과 시민단체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모든 것이 이 흑과 백이 없습니다. 양쪽.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이 토론을 봐도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원전과 재생에너지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이나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원전은 지금 유리하지만은요. 재생에너지는 지금 원전이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재생에너지는 디지털 기술이라 했잖아요. 대각선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이렇게 갈 때 이 재생에너지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2030년이나 35년이면은 원전보다 10배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느냐, 조화롭게 어떻게 그것을 해가면서 뚫고 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확장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지켜야 됩니다. 죽이면 안 되고요. 최대한 지키면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식입니다. 근데 노조의 문제는 지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노조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노조가 센 데는 대부분 대기업이잖아요. 현대자동차, 삼성도 노조가 생겼죠. 이런 데는 직원들을 옛날 경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거는 복리후생, 일자리, 이걸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직원들의 재교육입니다. 노조의 첫 번째 목표는 직원들을 재교육시켜야 게임의 장이 바뀌어도 이 노조원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키기를 하면은요, 결국 그 산업이 망합니다. 그럼 전체가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노조도 필요하고 회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국가든 기업이든 노조든 다 앞으로 직원들 업스킬링, 리스킬링에 목숨을 걸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